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정에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모기지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마련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잣돈일 텐데요. 현금으로 집값을 모두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한다면 이 영상은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종잣돈이라고 할 정도로 목돈이 필요한 것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클로징 비용, 변호사 비용, 은행 수수료, 감정 비용 등 집을 구매하고 진행하고 파이낸스 즉 모게지를 받는 총 1년의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여러가지 비용들을 클로징 비용이라고 합니다. 통상 집의 가격의 3에서 5% 정도가 소요가 되는 이 클로징 비용이 집을 구매하는 데 적지 않은 목돈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집값 이외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집을 구매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총 가격의 대략 20%를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30만 불짜리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 약 6만 불 정도는 내 주머니에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80%인 24만 불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이런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집을 구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운 페이먼트를 그보다 더 낮게 하거나 이자율 등을 낮추고 모게지 융자에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운 페이먼트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구매가의 20%를 다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 이런 두 가지 목적의 목돈이 부족한 경우에 어디서 마련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은퇴연금 계좌인 401k나 IRA 등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현금성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은퇴연금 플랜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IRA에서 1만 불을 페널티 없이 집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류에 따라 가능한 액수와 페널티 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출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사와 확인을 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래디셔널 IRA, 즉 납입을 할 때 세금 공제 혜택이 있고 출금을 할 때 과세 소득이 되는 트래디셔널 IRA는 페널티는 없지만 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 과세 소득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연금 종류인 루스 IRA는 납입 시 세금 공제는 되지 않지만 인출을 할 때 과세 소득이 아니게 됩니다. 루스 IRA는 계좌 오픈 후 5년 이상이 지났다면 원금은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이 가능하더라도 5년 이내 인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쌓인 연금 수익에서 손해가 나거나 혹은 5년이 되지 않은 액수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또한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401k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이 연금을 담보로 하고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페널티나 세금 관련 문제가 없겠습니다. 통상 연금 잔고의 50%까지가 융자가 가능하고 최대 5만 불로 액수 제한은 있겠으나 융자이기 때문에 연금 상품 자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융자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과 같은 상환을 반드시 해야겠죠. 주택 구매를 위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상이할 수 있으니 401k를 가입한 금융기관에 이 또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출을 받고 401k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90일이 지나면 연금 상품을 인출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59.5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10%의 페널티가 추가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상품을 건드릴 때는 반드시 해당 금융사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페널티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IRA나 401k 등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이자나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인출을 하여 사용하였다가는 세금 등의 낭패를 볼 수가 있고, 반드시 해당 은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사의 상담을 통해서 페널티 등의 불이익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한 번 더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현금 밸류, 즉 적금 형식의 생명보험, 라이프 인슈런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생명보험 역시도 현금성 자산이고, 당장 해약을 했을 때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자체를 해지해버리면 보험 혜택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집을 구매할 때는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해두고 해당 보험을 담보로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융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상품 보험사에 따라서 이자나 상환기간 등의 융자 조건들이 다르니 확인을 하신 후에 융자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집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통장에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이 이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개인 구좌에 일정 금액을 모아둔 상태에서 집을 쇼핑하고 구매 계획을 세우시겠죠. 전체 구매가의 20%를 다운하실 수가 있고, 전체 구매가의 약 3에서 5% 정도의 클로징 비용을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개인 자금 및 연금 저축을 운용할 수 있다면, 저금리 시대의 모기지 제도를 활용하여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렌트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내 집 마련의 플랜을 짜 보시는 것도 좋은 자산 증대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재정 상태가 모두 달라 생활비에 대한 비상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족에 대한 생활 여유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한 모기지 금리 대비 연금 상품을 대출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이자율까지도 감안을 하여서 전체적인 자금 운용 계획에서 너무 지나치게 감당할 수 없는 대출 원금 및 이자 납부 액수가 도출이 된다면 이 또한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모기지 저금리 시대에 맞게 오늘은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 은퇴연금 상품 또는 생명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눈앞에 두고도 등잔빛이 어두워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국 생활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